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봄눈 생태자연도서관의 관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모충동 그 쌍샘이라는 동네에 이제 교회가 들어갔고요. 92년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책을 좀 보게 하면 좋겠다. 비록 가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열악하지만 책만큼 좋은 친구도 없고 또 책만큼 좋은 스승도 없다. 그래서 책만 좀 가까이 두게 해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책도 기증받고 또 일일 찻집도 하고 이러면서 기금을 마련해서 주민도서실 느티나무라고 이렇게 열었죠. 93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민중교회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은 되게 이렇게 이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만 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해요. 그게 공모방도 있고 타가서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 또 정말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교회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했던 거죠.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정신이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하고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작은 도서관, 이렇게 그 지역 주민 도서관들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있는 데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서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정부에 요청도 하고 그 작은 도서관 지원법 아니면 작은 도서관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근데 그게 약간 두 개의 이렇게 그 어떤 모임이랄까? 문고 쪽과 작은 도서관. 근데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이름을 쓰는 게 적합치 않다. 이런 얘기가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을 쓰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문고 형태의 이런 운동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비록 그렇게 인정은 못 받아도 도서관이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고 간 이런 어떤 또 모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서 대출은 기본이죠. 그때는 다 수기로다가 이렇게 카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대출을 했죠.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했고, 그리고 작가 만남 기본 있었고, 또 그런 독서 캠프라든지, 그래서 책을 누가 많이 빌려갔는지, 누가 많이 읽었는지, 이런 다도관 같은 이런 것도 좀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책 읽기 모임도 했고, 또 그 지역은 좀 이렇게 조금 열악한 지역이라서 한글 교실 같은 것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한글을 가르치는 이런 것도 하고 그랬죠. 작은 도서관 충북협의회인가? 충북 작은 도서관 협의회인가? 이렇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활동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도에 이렇게 민간단체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도 제가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혜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청주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워낙 크고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치를 못 시킨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았는지.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청주라기보다는 그냥 충북 작은 도서관 협의회 이렇게 해서 그냥 활동을 그냥 어디 등록이 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했던 것 같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 시장 같은 것도 열어서 철단간 광장에서 헌책에서 책을 바꿔주는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그 청원군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간 게 이제 홍근옥 관장님, 강내 쪽인가? 거기서 하고 계셨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제가 참석을 했죠. 참석하고서 이게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있구나, 청원군. 그래서 참석했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어쨌든 당신도 이제 회장을 한 2년인가 하셨다고 했고, 이제 다음 분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도서관을 하시는 이제 교회도 있고 이런 데서는 이제 도서관만 하지 않고 아동센터라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연계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알기도 하고 몇몇 군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장을 이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오창에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 신도시 그쪽에 그 작은 도서관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활동이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청원군 협의회에서는 그런 그 사설을 위한 뭐 교육도 했었고, 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었고, 또 청원군에 있는 군의원들도 참여를 좀 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은 조직을 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를 책잔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청원군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재미있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있는 그 상태로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청주에는 청주에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또 그 오회장 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열심히 하시기도 했고, 통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합체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몇 번의 모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통합하자. 근데 통합하는데 약간의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게 뭐 통합이 됐으니까, 청원고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어쨌든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오회장 원장님은 청원군이 더 오래 먼저 됐고 또 많으니까 이제 제가 통합 이제 그 회장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뭐 회장을 좀 하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청주니까 오회장 원장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회장 원장님이 이제 통합 작은 도서관 초대 회장으로 맡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다시 합치려고 하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약간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걸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반대를 하거나 뭐 이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약간의 어떤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살짝 더듬어 보면 이렇게 통합하고서 그 오창에 있었던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는 약간 이제 참여가 조금 좀 저조했다랄까, 아니면 약간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뭐 안타깝고 아쉬운 얘기지만 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 작은 도서관의 존재를 그 실체랄까 이 역할 이런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협의회로 가는 거죠. 청원군에 있을 때도 작은 도서관 뭐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청주시 통합돼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협의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주시에서는 이제 청주시가 좀 더 발전하고 뭐 통합되고 이러면서 재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립도서관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키워가는 거죠. 그걸 키워가지 작은 도서관은 뭐 지원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건 뭐 전주나 뭐 이런 쪽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향상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만큼만 인정을 해줘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 다른 어떤 뭐 법적인 뭐 이런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만 보장해주고 뭐 그런 것들만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청주에도 그 뭐 도사모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해보려고 하지만 그걸 법제화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렵네요. 근데 다른 지역은 있거든요. 뭐 부천도 그렇고 여기 전주도 그렇고 이런 데 가보면 이제는 그 공립형 뭐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실무자 인건비와 또 운영비의 일부를 대주거든요. 보장해 주는 거죠. 어쨌든 뭐 정치도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서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진보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발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고 또 그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래서 뭐 민하고 관하고 정말 이게 다른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 뭐 관에서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시작한 도서관이지만 교회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 도서관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청주에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여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고 노인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 필요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필요 없다. 유동인구도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을 없앴어요. 막 책 나눠주고 막 없애다가 우리가 여기 왜 들어왔지? 살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 사람 사는 마을이라면 도서관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율이나 성과나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마을의 도서관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 우리 유지하자. 조그맣게. 이런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그럼 도서관 하나 우리가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 도서관은 이게 공공이기도 하고 또 책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제 뭐 잔치도 하고 또 후원자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걸려서 짓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도서관도 시골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특화된 도서관을 하자. 찾아오고 찾아가는. 그러면서 마을 도서관으로. 그래서 이제 어린이 책하고 생태 쪽만 이렇게 좀 전문화시켜서 가자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함께 시작했던 이제 교우들도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제 운영위원들도 그런 도서관 정신에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해서 도서관 운영위원들도 이제 교우들도 있지만 지역 주민도 있고 또 외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도서관은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책을 비치하거나 그 뭐 책 배출은 기본이지만 도서관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냥 도서관이 하나 있는 마을은 마을에 대한 뭐 위상이랄까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부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 좋겠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도 지을 때 청주시에서 그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라 해서 조금 받았고 또 이제 후원자들과 또 교회에서 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코로나 때 마침 이제 상호작자 서비스를 했잖아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 시골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호작자로 편리하게 책을 받아보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집에 서 책을 주문하면 책만 가지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아쉬움도 또 한편 갖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우리가 그 감당했던 함께던 그 공부방 아이들에게 책을 좀 보게 하자. 저만 해도 어릴 때 책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책만큼 좋은 친구나 스승은 없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게 책이 아닌가 이런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마을이기도 하고 또 사람 사는 마을에 그 상업적인 아니면 그런 것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일깨워 줄 수 있고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어떤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건물을 도서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도서관 너무 그 건물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운영위원들 중에서도 이거 뭐 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엄청난 이렇게 뭐 사업에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지을 때에 이게 프로젝트를 넣거든요. 뭐 삼성 뭐 재단도 있고 이런 데 이렇게 넣으면 그런데도 오는 답장이 뭐냐 하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진다. 시골은 사람이 없지 않냐. 같은 값이면 도시에서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이제 얘기예요. 거기에 뭐 공감하죠. 그렇지만 그럼 시골에 있는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가난한 지역은 그럼 뭔가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 원래 시작부터 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뭐 성과나 효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업적보다는 그냥 도서관의 그 존재의 가치나 의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안 된다고 해도 근데 이제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희는 도서관을 뭐 해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가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여기 9가구였거든요. 이 동네가. 근데 지금은 70가구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을이 더 이렇게 커졌죠. 그러니까 마을이 살아나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런 거 아닌가? 여기 가면 살 수 있겠다, 재미있겠다, 아이들이 있어도 걱정이 없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사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을로서도 또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에는 뭐 어떤 운영위원들 다 공감하고 있고 동의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전체로 줄는데 아이들이 줄고 그리고 뭐 지금 시대가 워낙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책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근데 스마트폰과는 비교 안 되는 책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예전 같지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의 뭐 그런 뭐 생명력이랄까 아니면 그 존재감은 저는 뭐 식지 않고 그것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작은 도서관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문 빠지고 예전 같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쩌면 앞으로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 책의 가치나 책의 중요성은 더 소중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뭐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뭐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작은 도서관은 그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그 뭐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 시대에서 우리 작은 도서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이 지역에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을까를 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뭐 숫자로 뭐 변동이 생기고 또 아니면 뭐 이용에 이런 것들이 좀 전에 같지 않지만, 비록 총도협이 설사를 해야 된다고 해도 작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뭐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도협은 존재해야죠. 그리고 존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바람은 정치인들이 정말 책에 대한 그런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제대로 알아서 시립 관과 민이 같이 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사랑하는, 책을 좋아하는 그런 인구들이 더 확대되는 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또 도사모 사람들 사실은 그래야 자기들이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시립 이렇게 구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그래서 시립은 시립대로 또 작은은 작은대로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자꾸 키워주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만 생각하면 뭐 여기보다 여기가 낫고 이런 그런 것들을 정말 넘어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뭐 이제 우리가 조금 수준 나아지면서 뭐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기 이런 것들 뭐 그런 뭐 주민센터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좀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값이면 그냥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책도 있고 또 뭐 프로그램도 있고 쉼도 있고 이렇게 했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할 수 있게끔 또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확대시켜 나가면 그 도서관들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두지만 여기는 정말 그 지역의 쉼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언제나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꾸 권장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창에 그 청원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그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서관에 와요. 운영위원도 하고 뭐 해요. 근데 아이가 크면 또 그걸 또 안 해, 벗어나. 그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이가 커도 도서관을 여전히 사랑을 해줘야 되고 같이 거기 머물러마다 같이 활동을 해주고 이게 정말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립이나 관에서 할 수 없는 그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작은 도서관에 있어요. 그 틈새를 열어내는 그게 막 이렇게 형식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뺀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런 소박하지만 정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렇게 이제 시골에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뭐 그림책을 읽는 것도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도 물론 하고 또 가족별 이렇게 독서 캠프에서 책을 매개로 해서 모임도 갖지만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들이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좋았는데 시도하들이 막 생기고 나니까 점점 존재감이 이제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작은 도서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돈도 안 되고 왜냐면 분야가 다 있는데 그래서 작은 도서관들이 조금 특색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뭐 사진처럼 또 저희가 생태처럼 아니면 그림이나 아니면 뭐 역사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면서 그 도서관만의 어떤 특성이나 특색을 좀 가져서 우리만의 도서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만 그래도 조금은 뭐 좀 살아남거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작은